고시원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지옥거라는 말도 정말 옛날 말인 게 옥탑을 굉장히 크게 지어버려가지고 월세를 확 올려서 받아버려요. 상황이 어렵다. 파산을 했고 보증금 못 돌려준다. 당황스러웠죠. 서울시 믿고 들어온 청년주택 사업인데 갑자기 1억이 넘는 빚이 생긴다고 하면 주거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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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하루, 내 시간이 다 사라졌어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경기도 성남의 한 고시원. 빽빽하게 들어선 방 사이에 21살 청년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인 나혜찬 씨는 학교 근처에서 월세방을 알아보다가 가장 싼 이곳을 택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몇 평 정도 돼요? 여기 1평, 딱 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좁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좁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동네에서 저렴하단 거.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 환기시킬 창문도 화장실도 없이 사람 한 명 겨우 누울 만한 작은 공간이 전부입니다. 누울 때는 다리를 책장 안으로 넣어야만 그나마 발을 뻗을 수 있습니다. 생활을 해보니까 고시원 좀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같이 사는 분들이 예민하시고 그리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고시원이라는 곳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휴식을 일단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좀 자겠지를 생각했는데 잠을 아예 못 자니까. 비좁은 공간과 주변 소음 탓에 잠을 설치기 일수라는 예찬 씨. 앉을 자리도 없어 공부하기도 어렵고 가벼운 운동조차 언감생심입니다. 식사의 대부분을 고시원에서 해결하는데 김치조차 없이 오로지 밥만 제공됩니다. 주로 식사는 안에서 하세요? 네. 주로 뭐 드세요? 주로 맨날 이거 먹는 거예요. 닭이랑 밥 먹고 학교에서 아침식 1,000원 학식 그것도 먹고. 아무리 체육 전공이라지만 밥과 닭가슴살이 식사의 전부. 식비를 아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탈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보증금을 모을 돈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었고요. 삶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삶이 그러면은 알바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을 잘 취하니까 알바 같은 것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 고시원 탈출이 목표라는 예찬 씨가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 집입니다. 여기 1층이에요? 네. 여기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와. 엄청 대거리죠? 네. 여긴 되게 좋다. 여기가 500에 30인 거예요? 35. 아, 35요? 최소한의 생활 공간, 그리고 개인 화장실. 이런 기본적인 주거 조건을 누리는 게 지금의 예찬 씨에겐 가장 절실한 꿈이 됐습니다. 여기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깨끗하고 담배 냄새도 안 나고 프라이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 여기서 그냥 할 것 같아요. 헬스장 안 가고 여기서 운동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기 시작하는 이행기 청년들.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독립의 기본 요건인 집 문제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미래를 잃었습니다. 전체적인 번제에 파산이라는 도피처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30살 강다영 씨는 2년 전 2시간씩 걸리는 출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본가인 수원에서 나와 독립했습니다. 하루에 6분의 1을 그냥 버스에서만 보내니까 좀 너무 내 삶이 없고 일만 하는 그런 거여서 그래서 서울로 이제 그 회사 근방의 지역들을 처음에 알아봤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월세가 무슨 뭐 50에서부터 뭐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 전세가 대출이 청년들한테 엄청 잘 나오는데 특히 너처럼 이렇게 조금 작은 기업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면은 저금리로 해가지고 좀 주거비 걱정 없이 좀 장기적으로 살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는 그렇게 다영 씨는 8천만 원의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아 이곳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단촐한 방 한 칸이지만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올 초 청천벽력 같은 한 통의 문자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날 제 친구랑 신년 계획을 짜고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집주인은 문자를 잘 안 하잖아요. 건물 관리인이 문자를 하지. 그러니까 너무 싸해가지고 임대인이 파산해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중기청 대출 받았는데 그럼 그 8천만 원 그거 어떡하지? 그럼 나 그거 어떻게 갚지?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모았었던 돈이랑 사실 그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 진짜 제 부끄럽지만 전 재산이었죠. 혹은 보증보험 가입은 안 하셨어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보증보험이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요? 이 건물이 위험한 건물이었던 거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데다가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건물가보다 높아 다영 씨는 고스란히 전세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과 심적인 어려움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피해자 인정받지 못하니까 심리지원도 못 받고 대안대출이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를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영 씨 같은 처지에 놓인 세입자는 76명. 모두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직장을 찾아 부산에서 상경한 31살 김양아 씨 역시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가 꿈 갖고 서울에 올라온 건데 꿈 생각도 안 나고 이제는 그냥 다 버리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제일 크고요. 양화 씨도 중소기업 청년 대출을 받아 4년 전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줄 그 기금 대출을 해줄 때 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다 그 심사를 하고 그 대출을 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 물어보니까 이 건물랑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자, 그러니까 저의 소득만 보고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해주는 기금 대출이. 정부와 금융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저리이자 지원 정책을 폈을 뿐 전세 물건이 대출 가능한 수준인지 등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놨습니다. 양화 씨는 정부에서 공인했다는 중개사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건물이 뭐 얼마고 여기 앞에 선순위 세입자들이 몇 명이 있고 다 해봤더니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이거를 다 작정하고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공인중개사도 가족이었고 임대인도 전화는 안 받고 부동산은 또 주기적으로 폐업을 했더라고요. 폐업하고 도망가고 폐업하고 도망가고. 실제로 이번 동작구 전세 사기에선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임대인 가족이 공인중개사로 있는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부동산이라고. 자꾸 나갔고 제가 이제 거기 건물 관리도 했었거든요. 1월 중순인가 이제 뭐 파산 선고를 했더라고요. 부동산도 그 즈음에 문을 닫은 건가요? 이제 10월 정도에
폐업을 했어요. 아, 이미 일찍 폐업을 했네요. 중개사 책임을 얘기하는 세입자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서울시가 역세권 집들을 시세보다 낮게 임대해주는 청년 안심주택.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 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31살 김민교 씨도 2023년 10월 어렵게 당첨돼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내내 계속 모든 주택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요게 당첨이 된 것도 저는 예비로 당첨이 돼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었죠, 그때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청년주택이 좀 마음에 들었고 방 크기 같은 경우에도 마음에 들었고 SH와 은행에서 보증금 1억 2,500만 원의 대부분을 대출받은 민교 씨. 이전에 살던 원룸보다 훨씬 싸고 더 넓은 면적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던 중 뜬금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경매 소식을 알게 된 것도 저희가 시행사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입주민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알게 된 거여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건물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보증보험 든다는 것도 사실 입주 초기 때부터 항상 든다고 하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도록 안 들고 있거든요. 이게 보증금이 저희가 나가고 싶을 때 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시행사는 보증금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어 안전하다고 세입자들에게 설명했지만 이미 시행사에 대한 신뢰는 깨진 상황. 민교 씨가 듣고 싶은 건 서울시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이 전화 통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하겠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고 따로 그 이후에 저희가 들었던 건 없는 걸로. 사실 믿고 들어온 주택인데 이렇게 갑자기 1억이 넘는 빚이 생긴다고 하면 좀 많이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죠. 청년 안심주택이란 이름과 달리 보증금을 안심할 수 없는 경우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도봉구의 한 청년 안심주택에선 1년 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정책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거는 사적인 계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여전히 한 달에 1000여 건 이상 피해 신고가 이어지는 등 끝나지 않은 전세 사기가 청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거의 3만 건 가까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74% 정도가 청년 세입자들입니다. 만 40세 미만이에요. 청년 주거 문제는 결국에 세입자 문제이고 세입자의 불안이 청년 주거의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1인 청년 가구의 30.5%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도 높고 고용률도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이 고용 불안, 그다음에 일터 밖에서는 주거 불안, 이런 이중 부담 속에서 불안 속에서 있는 게 지금 청년 주거 빈곤의 현실이 아닌가. 또 다른 통계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월세 평균은 보증금 2,900만 원에 4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청년들은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취재진은 청년 가구주가 많이 사는 서울 관악구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곡역까지. 이 집이요? 네, 이 집인데. 네, 아,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여기 주방이랑 뭐 가스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차가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좀 있네요. 네네네. 최근 내부를 고쳤지만 옛집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곳은 2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크기에 보증금 4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선입니다. 바로 문을 열면 골목이네요. 그렇죠. 바로 나가면은 이제 그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골목이 바로 나오고. 비슷한 조건으로 구할 수 있는 다음 집은 지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400만 원이고 월세 관리. 여기는 대신에 훨씬 더 깨끗한데 반지하라는 점이 차이네요. 그렇죠. 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이 되게 조그맣. 하지만 방범창 네. 잘 되어 있네요. 화장실은 깔끔한 편이었지만 조리할 수 있는 부엌이 따로 없었습니다. 같은 건물 지상층은 월세가 30만 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보증금 1,000에서 3천만 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월세는 한 60에서 70, 80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요 동일한 컨디션으로 지상으로 가면 그렇죠. 빛이 안 들고 위험해도 많은 청년들이 지하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조건에 맞는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옥탑이지만 지금까지 본 집 중에 보증금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는 여기 2,500에 이제 월세는 관리비 해가지고 45만 원인데 그 지옥거라는 말도 정말 옛날 말인 게 요즘 같은 경우는 옥탑을 굉장히 크게 지어버려가지고 지상층이랑 비교했을 때 확 좋아 보이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대인들이 월세를 확 올려서 받아버려요. 옥탑방이 싸다 이거는 다 옛날 말이고 지금은 너무 비싸졌어요. 지옥고도 옛말이라면 집 없는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경우는 13.6%로 전체 가구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의 주거빈곤율은 23.9%에 달했습니다. 13.2%가 법정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지하와 옥탑방 그리고 비닐하우스처럼 집이 아닌 곳에서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가장 이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는 게 일종의 그 먹는 거와 관련된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청년들의 그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고 그 앞단에 있어서 사실 관계를 단절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계속 겹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연구하면서 만났던 어떤 분은 이제 뭐 나는 채광 같은 건 필요 없어 이제 이러면서 좀 싼 집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랬는데 그 방 안에서 몇 달을 지내고 났더니 본인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실제한 연구 결과 주거비 지불 어려움과 주거 품질 불량 등 높은 주거 불안정이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좁은 방에 살거나 혹은 그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는 그런 청년의 경우에는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워져요. 우리 사회의 재상상 구조가 유지가 되려면 청년들이 미래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잖아요.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이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26살 양성훈 씨. 지난해 이맘때 입주했는데 집도 넓고 월세도 저렴해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집평 6.9평 정도 되는 집인데 사실 6.9평 정도 되는 집도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싸죠. 월세가 1만 원이니까 여기가 작년에 월세 40, 50 했던 집들과 비교해서 월세가 너무 싸니까 보증금 1,400만 원에 월세가 단돈 10,000원. 지자체에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급한
일명 만원주택이 성훈 씨 집입니다. 혹시 1인 가구라 햇반하고 네, 맞아요. 김 항상 구비해둬야죠. 옵션이 뭐뭐 있었어요? 옵션이 여기 인덕션하고 세탁기하고 그리고 또 이런 책상이랑 책장 뭐 그런 것들? 네. 그쵸? 월세로 나가는 돈이 주니 성훈 씨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월세가 싸져가지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다가 지금은 생계를 위한 목적의 아르바이트보다는 저희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뭐 인턴이나 이제 계약직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학원을 더 다닐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과 비용을 자기 개발에 쓰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부터 한 기업에 인턴으로 출근하며 정규직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부러워하죠. 약간 우스갯소리로 너는 돈 걱정하면 안 된다. 너 월세 1만 원 살잖아. 하지만 성훈 씨처럼 행운을 거머쥘 수 있는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년주택 공급하면 지금 몇백 대 1이에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상당 비율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도 굉장히 수요에 비해서 특히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는 부족하기만 하거든요.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9% 정도로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분양전환 임대 물량과 민간 전세 임대를 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6%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주택 비율이 20%를 넘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주거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당장은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빈곤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이 확대돼야 되지만 공공임대는 너무 늦어요. 제도적인 설계가.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연간 20만 원일 거고 청년들은 지금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30세 미만 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주거급여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주거비 보조하는 걸 굉장히 인색해요. 현금성 보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요. 계속 사라지니까. 그리고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집 문제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미래를 잃어가는 청년 주거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렌트 제너레이션이란 말처럼 평생을 그 세를 살아야 되는 세대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 소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들로 주택 정책을 펼치는 걸로 이제는 좀 전환해야지 된다. 사회초년생인 20대 강다영 씨. 직장 생활로 모은 돈에 전세 대출까지 받아 재작년 어렵게 집을 구했습니다. 8천만 원은 대출로 진행을 했고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계속 벌어왔었던 제 돈을 다 넣었었어요. 곳곳에서 전세 사기로 시끄러웠던 때라 걱정이 많았지만 중개업자는 안전한 매물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저한테 계속 이 집이 안전한 집이다. 이 건물이 한 30억 뭐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 받아갈 돈이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집주인은 청천벽력 같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뭐 자기는 이제 파산을 했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다가구 주택 건물 4채를 소유했던 임대인 부부는 지난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고 알고 보니 집을 알선한 공인중개사는 그들의 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깡통 매물이었고 피해 세입자 70여 명은 대부분 강 씨와 같은 20, 30대 청년들입니다. 못 받은 전세 보증금 규모만 6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과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2만 8천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 지금도 매달 1,000명씩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어서 연장이 없으면 다음 달 만료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계약을 했는데 올해가 돼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보증금을 받으려고 할 때 그때 대부분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나중에 터졌을 때 그럼 그때는 최소한의 피해자 구조조차도 없어지는. 저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하고 특별법이 없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 진짜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국회엔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10건 넘게 계류돼 있는데 탄핵 정국이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며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대학생 김동현 씨는 혼자 살 자취방을 알아보다 포기했습니다. 급등한 월세에 월 30만 원으로는 구할 수 있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바 열심히 하고 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 도움 받는 게 불가피한 정도라고. 결국 친구 3명과 공동으로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를 계약해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월세는 넷이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월세 30이면 그래서 그 정도면 되게 합리적이다. 서울의 빌라 월세 가격 지수는 재작년 2월부터 23개월 연속 상승했고 오피스텔도 지난해 1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생긴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 대기 수요까지 월세로 몰린 탓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부분 차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해 빌라 월세 거래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했고 특히 서울에선 지난해 월세 계약 비중이 전체 계약의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들이 늘었는데 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년마다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떨어진 가격을 월세로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월세를 중심으로 한 임대차 시장은 안정화되긴 좀 어렵다. 상승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신축 매입 임대 방식으로 비아파트 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